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을 알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임실군의 경우 관광 홍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특산물을 널리 알려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늘리는 데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 또 시원하게 뻗은 출렁다리 너머로는 푸른 옥정호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실군 방문객은 454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너무 좋고 공원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좋아요. 임실군은 지난해 도내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과단위 조직인 홍보 담당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언론 대응을 넘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고향사랑 기부, 농특산물 알리기 등을 하나로 묶는 통합 홍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임실군은 늘어난 방문객을 대표 브랜드인 임실앤 치즈와 지역 농특산물 소비로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치즈 같은 경쟁력 있는 답례품 홍보와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알림 활동 등이 맞물리면서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도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광 및 정책 홍보와 함께 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최근에는 각 부서와 읍면의 주요 정책과 생활정보 등을 한데 모은 통합 홍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짧은 영상 같은 콘텐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를 넘어 주민들의 실제 소득을 높이는 경제형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농업은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문화와 관광은 찾아오는 아이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격적 홍보를 바탕으로 농가 소득을 늘리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임실군의 홍보 전략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 지사는 21일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와 관련해 단식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도청 간부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자산 운용 생태계 확장과 농생명 기반은 다른 지역이 대체할 수 없는 전북만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등의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병무 남원 장수 임실 순창 당협위원장이 전북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병무 위원장은 21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원과 함께 다시 뛰는 강한 도당을 만들겠다며 도당 위원장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조직 혁신의 핵심 과제로 여성과 청년 조직을 활성화해 미래 세대와 함께해야 한다며 다음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당협위원장은 2001년에서 2023년 남원축산협동조합장을 지냈으며 도당 동북권 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이상현 원내대표가 민선고 기한에 남원시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의원은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광주 전남 800조 원, 새만금 9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투자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은 남원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남원시가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유치를 맡을 전담팀을 서둘러 꾸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남원은 새만금과 광주권을 연결하는 지리적 경쟁력을 갖추는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친환경적 입지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AI 데이터 산업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과 남원시, 시의회, 시민이 힘을 모으면 예산 2조 원 시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협력과 견제를 통해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정당을 넘어 지역 발전만을 위한 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법정계획과 민선고기 도지사 공약 실행계획에 지역 핵심 사업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은 20일 권익현 군수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방안과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권익현 군수는 전북도가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민선고기 지사 공약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전 부서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도가 시군 안배 방식에서 벗어나 법정계획과 도정 핵심 과제에 반영된 경쟁력 있는 사업에 재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할 방침이라며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함안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아라홍련이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분홍빛 연꽃이 끝없이 펼쳐지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연못을 가득 메운 분홍빛 연꽃. 바람결에 흔들리는 꽃잎과 초록 연잎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700년의 시간을 품은 아라홍련이 절정을 맞으면서 함안 연꽃 테마파크에는 여름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함안에 꽃이 좋다고 해서 와보니까 진짜 좋아요. 꽃이 너무 활짝 피어 있고 내 마음도 설레이고 그러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연꽃 테마파크에는 전망 데크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가까이에서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아라홍련은 오전 시간에 가장 꽃이 활짝 피기 때문에 이른 시간 방문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꽃이 절정을 이루는 7월이면 전국 각지의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이 몰려들며 대표적인 여름 사진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연꽃 테마파크가 작년에 처음 왔는데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요. 사람들이 사진 찍는 명소로서 너무 사진도 잘 나오고 그래서 올해 또 왔습니다. 아라홍련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특별한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연실을 발화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700여 년 만에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오랜 세월 생명력을 이어온 아라홍련은 역사성과 희소성을 인정받으며 함안을 대표하는 여름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품고 다시 피어난 한 송이 연꽃. 역사와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함안 아라홍련이 올여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수도권과 경북 등 곳곳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비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먼저 올해 장마가 유독 늦었습니다. 장마 시작쯤엔 오히려 잠잠하다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열흘, 그다음에 중부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장마 기간 동안에 시작해서 그렇게 강한 비가 오진 않았는데 지난주 들어서서 정체 전선이 다시 한반도 부근에 만들어졌고 이 전선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청도,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 2, 3일 사이에
200에서 30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강수의 특징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집중을 보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더위,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은 기후변화로 한반도 부근의 상층의 공기가 옛날보다 따뜻해졌기 때문이고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져서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또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찬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자주 내리는 형태가 최근 올여름뿐만 아니라 최근 여름에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구온난화로 인한 공기가 따뜻해지는 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강수 형태는 계속 여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워낙 국제적이다 보니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고 주의해라 라고 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정보 중에 호우주의보, 호우특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정보거든요. 그런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자는 앞으로 비가 많이 오겠다는 정보가 아니고 이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피하십시오라는 정보거든요. 올여름부터는 또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그 비가 내린 정도 기준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더 강화된 건데, 자, 이런 정보를 받으면 혹시 괜찮겠지 이런 그 안이한 마음보다는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 그런 소중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안전을 확보하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시청자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이번 비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정체전선은 이번 주말 그러니까 24일까지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25일 토요일에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올라가 비가 이제 중부지방을 마지막으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25일 조심스럽게 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처 심의가 진행 중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국비를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순창군도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등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역 정치권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이리원 주변으로 덩그러니 펼쳐진 논밭. 2018년 문을 닫은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짓기로 한 자리입니다. 남원시가 전체 예정 부지의 절반이 넘는 55%가량을 이미 확보했지만 공사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30년 개교를 위한 제도적 발판은 간신히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설립준비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황에 남원 부지 최종 확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꼭 필요한 설계비 40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하루빨리 부지 확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남원시 판단입니다. 내년에 또 설계비가 40억 원에 대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상 남원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연내 확정을 빨리 시켜줘야지. 여기에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 정착을 위한 행복기숙사와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비 반영도 요청했습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가 올해 개교가 됐습니다만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 조성, 또 정규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순창군도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도 24호선 병목 구간 확장 예산을 따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순창읍에서 적성면을 잇는 이 구간은 담양과 남원 사이에서 유일하게 2차로로 남아있어 상습 정체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57건, 사망 18명, 부상 55명이 발생했으며 체계산 출렁다리와 연골산 하늘길 개장 이후 연간 약 6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병목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군은 한국 장담극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미생물 기반 전통 장류 표준화 지원 사업비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장류의 품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65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건부 반영을 검토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인 만큼 기획예산처 최종 심사 통과가 관건입니다. 전통 장류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품질과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2027년도 국비 11억 8천만 원 반영을 꼭 건의드립니다. 정부 예산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 공약과 핵심 현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면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한 권한 없이 해수욕장 시설 이용, 피서용품 설치 이용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사항에 포함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운영 업무 위탁업자가 권한 밖의 자릿세를 요구하면 관리청이 위탁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고 공무원의 조사 권한도 신설됐습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선미 정읍시 의원은 20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읍시 영파동에 건립 중인 폐목재 화력발전소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완주 상관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과 김제 지평선 산단 산업 폐기물 매립장 등 인근 시군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산업시설 갈등도 주민 안내가 늦어지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의원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제안한 7대 주민주권 조례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읍시에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